반갑습니다. 밤마다 가슴과 등, 팔다리를 긁느라 잠 한숨 편히 못 주무시고 아침이면 몸 여기저기에 벌건 손톱 자국과 피딱지가 앉아 속상하셨던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고달픈 일상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바꿔드리는 100세 인생 사용설명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머리맡에 효자손을 두고 주무셨나요?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긴커녕 오히려 따갑고 남들은 꿀잠 잔다는 시간에 나만 홀로 깨어 거친 피부를 비벼대며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일이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변하듯 피부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개기름이라고 부르던 유분이 넘쳐나서 고민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유분과 수분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피부를 보호하던 두꺼운 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그 틈으로 외부의 자극이 사정없이 파고드니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노인성 가려움증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이 가려우면 독한 연고를 사 바르거나 오히려 더 뜨거운 물로 지져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비싼 약을 찾기 전에, 그리고 내 몸을 더 세게 긁어대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사소하지만 기적 같은 생활 습관 3가지만 바꿔보십시오. 3일만 지나도 어라 왜 안 가렵지? 하며 평온하게 잠든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가려움증을 뿌리 뽑는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가볍게 2번 톡톡 눌러서 내 피부야 이제 고생 그만하자 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 섞인 손길이 닿으면 제가 더 정성껏 여러분의 피부를 아기처럼 뽀송뽀송하게 되돌릴 비법들을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려움증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샤워 습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을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믿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벌겋게 살이 올라올 때까지 밀어야 씻은 것 같다고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노인성 가려움증을 앓고 계신다면 이것은 내 소중한 피부 보호막을 칼로 긁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층이라는 아주 얇지만 강력한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수분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성벽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때를 밀어버리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이 사라진 피부는 작은 먼지나 옷깃만 스쳐도 엄청난 가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때밀이 타월을 당장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누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알칼리성 비누는 세정력은 좋지만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 피부의 농도와 비슷한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 보세요.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해도 노폐물은 충분히 씻겨 나갑니다. 샤워 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피부 속 소중한 수분은 수증기가 되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느낌으로 씻어보세요. 이렇게만 씻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씻는 것이 가려움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씻고 나서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기를 박박 문질러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톡톡 두드려 겉도는 물기만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피부에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있는 그 상태가 가려움증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때밀이 타올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약산성 세정제로 부드럽게 씻어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피부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3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비결,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순서와 타이밍의 마법입니다. 많은 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선풍기 바람에 몸을 말리거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좀 보다가 몸이 당기기 시작하면 그제야 로션을 찾으시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을 잡는 기적의 시간은 샤워 후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3분 이내입니다. 우리 피부는 샤워 직후에 수분을 머금어 가장 촉촉해져 있지만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공기 중으로 그 수분을 사정없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 속에 원래 있던 수분까지 끌고 나가버리는 소위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피부가 이전보다 더 가물어버리게 됩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부터는 보습제를 욕실 안에 두십시오. 수건으로 몸을 톡톡 두드려 겉도는 물기만 살짝 걷어낸 상태, 즉 피부에 약간의 습기가 남아있는 그 즉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보습제는 피부 표면에 얇은 유분막을 형성하여 방금 샤워하며 흡수시킨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꽉 가두는 자물쇠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분 밀폐요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할지 고민되시죠? 비싼 수입 화장품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니어 분들의 피부는 일반적인 로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션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의 크림 타입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성분표를 보셨을 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데 나이가 들면 이 성분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밖에서 직접 보충해줘야 합니다. 무너진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주듯이 피부 장벽의 틈새를 메워주는 것이죠. 보습제를 바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듬뿍 들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뒤 가려움이 심한 부위부터 넓게 펴 바르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아기 피부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흡수시켜야 합니다. 특히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그리고 등처럼 가려움이 집중되는 곳은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보습제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재건하면 신기하게도 신경세포를 자극하던 외부 물질들이 차단되면서 뇌로 전달되던 가려움 신호가 잦아들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가려움은 통증의 아주 약한 단계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얇아지면 신경말단이 피부 표면 가까이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가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두께감을 확보하고 수분을 채워주면 이 예민해진 신경들이 다시 피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결국 보습은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성인한 신경을 잠재우는 가장 안전한 치료법인 셈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르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20대의 피부와 지금의 피부는 천양지차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 성벽을 보수했지만 지금은 그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밖에서 정성껏 보수 공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3분의 습관을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밤에 나도 모르게 가던 손길이 멈추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아침에 거울 속 내 얼굴색이 환해진 것을 보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씻는 방법과 바르는 순서로 피부 겉면의 성벽을 보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숨쉬고 머무는 공간, 즉 환경이라는 성벽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듬뿍 바른다 해도 여러분이 머무는 방 안의 공기가 사막처럼 건조하다면 피부 속 수분은 야금야금 공기 중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져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습도는 순식간에 20% 이하로 뚝 떨어지는데 이는 우리 피부에는 치명적인 가뭄과도 같습니다. 노인성 가려움증을 잡기 위한 실내 황금 습도는 바로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가려움 완화제입니다. 공기가 촉촉해야 피부 장벽이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무시는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뜨끈뜨끈한 방바닥에서 짖어야 잠이 온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약간은 서늘하다 싶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얇은 면 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서 공급해주는 수분, 즉 물 마시기입니다. 겉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댐의 두골 보수하는 일이라면 물을 마시는 것은 댐 안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갈증 중추가 무뎌져서 몸속에 물이 부족한데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여 있고 이것이 고스란히 피부 건조와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한 컵씩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혈액순환을 통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전달되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가려움을 일으키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니 순수한 맹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 또한 피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기름진 튀김이나 자극적인 매운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잠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 수치를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대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 푸른 생선,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은 우리 피부에 천연 유분막을 입혀주는 아주 훌륭한 속 보약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의 풍부한 리놀렌산 성분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거나 나물에 듬뿍 넣어 드시면 몸 안에서부터 기름칠이 되어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겉에서 바르는 보습제와 안에서 채우는 영양분이 만났을 때 비로소 노인성 가려움증이라는 지독한 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나이에 가려운 게 무슨 큰일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시지만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피부가 약해졌으니 보호해달라는 신호,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긁기만 한다면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태선화 현상이 일어나 평생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가습기를 꺼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실천이 오늘 밤 여러분의 피부를 편안하게 잠재울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아기처럼 촉촉하게 되돌리고 숙면의 기쁨을 선사할 노인성 가려움증 정복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씻는 법을 바꾸고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을 잡고 실내 습도까지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 피부에 24시간 닿아 있는 직물과 생활 소품들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가려움증의 주범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과 잠자리에서 덮는 이불의 소재입니다. 나이가 들어 얇아진 피부는 아주 작은 마찰에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입었던 모직 스웨터나 나일론 소재의 속옷 혹은 까칠까칠한 합성 섬유가 섞인 이불이 이제는 여러분의 피부를 쉴 새 없이 자극하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피부 온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오늘부터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과 잠옷, 그리고 침구류는 무조건 부드러운 순면 소재로 바꾸십시오. 면 소재는 땀 흡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새 옷을 샀을 때는 반드시 한번 세탁해서 섬유 유연제나 화학 성분을 제거하고 입는 것이 좋으며 세탁할 때도 세제가 남지 않도록 헹굼 과정을 평소보다 한두 번 더 추가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세제 찌꺼기가 남은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 그것이 피부 염증을 일으켜 지독한 가려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세안 수건과 베갯잎도 자주 교체하고 햇볕에 바짝 말려 사용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나 미세한 먼지들이 약해진 피부 장벽 사이로 파고들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가려움증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나만 쓰는 건데 뭐 어때라는 생각보다는 내 피부를 지키는 가장 깨끗한 방패라는 생각으로 친구 위생에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기 힘들 때 쓸 수 있는 긴급 진정 비법 하나를 더 전해드립니다. 바로 냉찜질입니다. 가려운 부위를 뜨거운 물로 지지는 것이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일시적인 마비일 뿐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대신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가려운 부위에 5분 정도 올려두거나 아이스팩을 수건에 감싸 가볍게 데워보세요. 차가운 기운이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수축시켜 가려움 신호를 즉각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긁어서 상처를 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가 보내는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 나를 좀 더 돌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거칠어진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귀하게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화려한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내 피부를 위해 정성껏 보습제를 발라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그 소박한 정성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비법이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여러분의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밤마다 긁느라 피가 나고 고생하시는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부모님, 이웃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태리 타월 버리고 로션부터 욕실에 둬봐. 정말 잠이 잘 와라며. 건네는 그 따뜻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가려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가족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매일 밤낮으로 문헌을 연구하고 임상 사례를 뒤져가며 준비하는 100세. 건강의 보물 같은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덕분에 긁지 않고 푹 잤다는 기쁜 소식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와 함께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채워줄 귀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을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